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아침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낙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가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패잔병들의 기괴한 패잔병들의 기괴한 가면 무도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해야 하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에서 다 졌어. 그러면 사전투표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밀어드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다 사전투표 이상하니까 그거 검증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괴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위선을 떨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사전투표 때문에 떨어졌지만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압력을 넣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부정선거 입 밖에도 안 할 테니까 뭐 장관이라도 하나 주시거나 다음번에 꼭 공천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방선거 같은데 라고 대통령과 여기에 참석한 50여 명 모두가 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는 기괴한 가면 무도회를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까 석종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속마음은 이거다.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저희 민주당 살리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살리기와 국힘당 뽀개기에 여러분 들러리 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뽑은 제목보다 훨씬 석종대 씨의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 저희 민주당 살리기와 국힘당 뽀개기에 들러리 서느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석종대 씨의 견해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자,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 160명이 모였어요. (110명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력화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국경제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등지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국민의힘 낙선자 160여 명이 단톡방을 만들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자신들이 원외에서라도 세력을 키워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부 수도권 청년으로 의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다. 이들은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전당대회 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의 총선 낙선자 160명이 포함된 원외조직위원장방이 개설됐다. 이들은 다음 달 17일과 18일 광주에서 당 쇄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을 연 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단체로 참석할 예정이다. 확정된 참석자 수는 40에서 50명 수준이다. 이들은 주로 서울 수도권에 낙선한 인사다는 거예요. 호남 출마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영남권 인사는 거의 없다.
광주에서 첫 단체 일정을 갖는 것도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또 이제 이 160여 명이 우르르 또 광주에 몰려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또 끌어안고 누구처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실게요.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 광주에 내려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나요? 제가 이 떨어진 160명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매일 내려가서 끌어안고 울지. 이 떨어진 낙선자 160명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떨어진지를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내려가지 그랬어, 선거 때. 그러면 광주에 매일 내려가지 그랬어요. 선거운동을 뭐 하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지 말고 광주 가서 하지 그랬어. 왜? 자, 거듭 이 명단을 보여드립니다. 본투표에서는 성공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쳤어요. 그게 52명이야. 이 사람들 이따 물고 있어. 아까 160명 광주로 내려가서 쪼로 내려가서 울겠다라고 하는 160명 중에는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잘 떨어져. 저는 표현이 뭐냐면 잘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잘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싸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당신들은 떨어져도 싸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말았습니다. 떨어져도 싸요.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왜 떨어지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떨어져도 싼 거지. 떨어져도 싼 겁니다. 대통령도 딴짓하고 떨어진 사람도 딴짓하고 이긴 사람 이겼어요. 이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겼지만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도 딴짓하고 떨어진 사람도 딴짓하고 그 사람들 내려가서 또 광주에 가서 뭐 끌어안고 울면 다음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정당이 이 북힘 정당이라는 겁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히로시 가네시로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유승민, 김무성의 탄핵으로 우파 지도자가 제거됐다. 유승민과 김무성이 주도해서 우파 지도자를 탄핵해 먼저 제거했다. 윤석열이 의도된 사기 입당에 의한 국가 정체성과 헌법 유립 및 국힘의 해체. 한동훈이 기획된 쓰레기 떨거지 좌파의 영입에 의한 우파 정당 완전 파괴와 우파 당원의 해체. 결론적으로 진정한 보수 우파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게다가 전통적 운동권 주사파, 친북 친중 빨갱이 그리고 잡범들로 구성된 범죄자 집단이 정치판을 배분받아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다.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우주 미화가 된 진짜 우파만 결집할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재건을 위한 지름길이다. 보수라 자창하며 유튜브에서 코인팔이 하는 윤빠, 한빠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이나 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법을 어겨서 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두 사람 다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은 사전 선거 직전에 그거 법에 없는
사전투표관리관 인수하면 안 돼. 법에는 날이 나도록 돼 있지 인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전투표가 그렇다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동훈의 말입니다.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거짓말이죠. 여기에 한동훈이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동훈이는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모든 출마자들 다 나와라. 사전투표해라. 라고 해서 모든 출마자들이 다 나와서 사전투표하게 만들었어요. 강요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본인이 서울을 레벨에 두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이것이 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직선거법 158조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령에 따라 공직선거법 158조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해야 돼요. 규칙을 제정했어요.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투표용지를 인수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교부하라. 요까지 딱 됐어. 근데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를 슬쩍 만들어서 도장의 날인은 인수의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슬쩍 집어넣었어. 이것이 헌법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야. 헌법 114조를 위반했어요. 알고 있어. 한동훈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 법률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죠. 한동훈이 발언. 법률 위반이다. 도장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는 슬쩍 뒤로 물러났어. 어떻게 물러났냐?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니까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 제가 투표하기, 그러니까 2월인가 3월에 대법원과 그리고 행정법원에 사전투표 관리관 인수의 날인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기각했지만 그걸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을. 거기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떤 범죄를 저질른지가 나와 있어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피신청인은 노태학입니다.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인 이상로요. 신청인을 포함한 전국의 공직선거 유권자들에 대하여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4년 4월 5일 및 6일자 사전투표에서 규정들을 정면으로 전부 위반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아니하고 그 도장이 인용을 인수한 사전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교부하여 그 당연무의 투표용지들만을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라고 한 것은 첫째,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둘째, 선거의 무결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거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선거행정처분을 무려 그 10년 동안 이르도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다. 이것은 헌법 24조, 25조를 위반한 것이고 41조를 위반한 거다.
공직선거법 1조, 6조, 9조, 157조, 158조, 179조 공직선거관리죄 100조를 위반한 거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인용이 각 인수에 대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 이상로와 전국 유권자들을 및 입후보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중대하게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증명됐잖아요. 이번 40 총선으로. 자, 여기서 공직선거법 구조를 제가 가처분 신청할 때 보냈어요. 공직선거법 구조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대통령이 어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겼습니다. 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더욱이 대통령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행정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투표관리관이 인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했고 나가서 부산에 가서 투표했어요.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이 중립을 해치는 거였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은 이거 말고도 죄가 커요. 공직선거법에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자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2명이나 잘랐어요. 위기에 의해 후보자를 사퇴시켰어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동훈의 법률 위반 사실은 명백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도태우가 한동훈을 고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대구시 유권자들은 한동훈을 고발해서 한동훈은 도태우는 고발을 안 하더라도 대구시에 계시는 대구고 선거구에 있던 대구 중남군가의 그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한동훈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고발인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여러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엔 뭐 변호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검토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해야 합니다. 자, 신문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긴급 수사 명령을 선포하라. 사실 총선거, 전면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 국민보고대회, 총력동원 호소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장소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입니다. 연사는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대표, 박지원 변호사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연사로 나옵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런 집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0총선, 4.15 총선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번 40총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는 문재인이었고 이번 40총고의 총책임자는 윤석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장소에서 윤석열을 고발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과 윤석열을 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연달아 쓰시는 분들이 여기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대표, 박지원 선생 여러분이 나오지만 그때 아마 4.15 부정선거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이 뭐 탄핵해라, 물러나라. 이 42번의 총선거에서의 총책임자는 윤석열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해라. 윤석열 고발해라. 한동훈이 고발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자꾸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도자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황교안이 안 되는 이유 첫째, 황교안은 부정선거 투쟁에 있어 항상 뒷벽을 치거나 진정성 있게 제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도 외면하는 우파가 아닌 국힘당을 쉴드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존중하며 형식적으로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힘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서도 윤석열과 국힘당을 공격하지 않고 때로는 쉴드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떳떳하지만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사전투표제는 지금에 와서 보면 처음부터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이는데 도대체 박근혜 정권 국무총리 시절 왜 사전투표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가. 신뢰를 줄 수 없는 자는 구심점이 될 수 없으며 정하는 국민들을 끌어모을 수 없으며 오히려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부정선거, 40 부정선거 저항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15 총선의 책임자는 문재인이었고 이번 40 총선거의 책임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라고 하는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 집회는 크게 힘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 본인에게는 대단히 섭섭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4.15 40입니다. 40 부정선거에 따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에 대한 무효소송 및 국민소송 원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가까우 공명선거당이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내일미래당의 최창원 대표입니다. 안동 예천 후보, 민경동 전국 254개 선거구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박주원 변호사 등입니다. 소송 참여 신청은 QR코드를 찍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 비용은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하실 분은 페이팔 계좌,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후원하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대표가 진정한 보수우파다. 글쎄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용주 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써서 4년 내내 윤석열 만세를 불러온 사람이 고용주 대표입니다. 고용주 대표는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로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황교안님 최고다. 황교안님 옳았다. 예, 좋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와 40 부정선거는 책임자가 한쪽은 문재인, 한쪽은 윤석열입니다. 따라서 이번 40 총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40 선거의 총책임자 윤석열을 비판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저를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비난받아야 할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라고 외쳐왔고, 그리고 작은 군소정당이 모이자, 합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저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비난받을 부분도 많이 있다. 능력이 부족해서 비난받을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윤석열을 지키자,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부정선거 40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을 거면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이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책임자가 이번에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패인입니다. 예, 맞아요.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에서 패한 주요한 요인입니다. 사전투표에 앞장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로 정신 차려라. 대통령 흠집 내봐야 득될 게 있는 줄 아는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로 조단위 수익을 갈취한 사람이 너희들 재산을 지켜줄 것 같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찍으라는 얘기냐? 천만에요. 우리가 윤석열을 압박함으로써 빨리 부정선거 수사를 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계속해서 당신 지켜주겠다. 부정선거를 척결을 외치지만 윤석열 당신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신 내려와. 이제 그만하고 부정선거 수사 안 할 거지? 그러면 내려와. 그리고 감옥에 가. 라고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